코난과 코고로 일행은 사건 의뢰를 받고 군마현에 오게 됐습니다. 이번 의뢰는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라 빠르게 사건을 해결했고 모처럼 군마에 왔으니 군마만의 특산품을 먹고 가기로 합니다. 코난은 군마에서 나름 유명한 식당을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보여줬지만 코고로는 개꼰대 마냥 스마트폰은 믿을 게 못된다며 군마현의 현지인 야마무라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야마무라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코고로는 야마무라에게 지금 군마에 와 있으니 군마현의 맛집을 좀 알려달라 라고 말하는 순간 야마무라는 다짜고짜 군마에 와 있으면 지금 당장 여기로 와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지금 호텔 주차장에서 한 투숙객이 맞아 죽었는데 죽은 시신이 있던 자리가 군마현과 나가노현의 중간이라 시비가 좀 붙었다고 하네요. 시비가 걸린 인간들은 총 3명이고 한 명은 말버릇이 나쁜 덩치 큰 형사이고 한 명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형사,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겁나 예쁘게 생긴 형사라고 합니다. 코난과 코고로는 야마무라가 말한 3명의 형사가 누구인지 안 봐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사건 하나를 해결한 상태라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기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을 안 하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되니 일단 야마무라가 말한 곳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야마무라와 나가노 3인방이 대치하고 있었고 야마무라는 얘네를 처음 봤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야마토와 유이 형사는 야마무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번에 13기 극장판 7흑의 추적자에서 일본의 전국적으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 때문에 경찰들이 합동작전을 펼쳤고 그때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마무라는 멍청했기 때문에 이때의 기억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야마무라는 진짜로 만난 적이 있던 야마토와 유이하고는 만난 적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때 오지 않아서 진짜로 초면인 공명형사와는 어디선가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기분은 뒤로 하고 야마무라 형사는 코고로 일행을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가줬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보니 진짜로 시신이 나가노와 군마의 경계선 중앙에서 살해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기묘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피해자가 이렇게 현의 경계선에서 사망을 했다 보니 야마무라 야마토는 서로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공명형사가 이 둘을 중재하며 서로 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공명 덕분에 대충 싸우는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코고로 일행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일단 사망한 사람은 이 호텔의 투숙객인 츠키시마라는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튜버의 동료들이 이 호텔에 있으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러 가기로 했죠. 우선 첫 번째 용의자는 유미라는 사람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시각쯤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더니 주차장에 누가 쓰러져 있었고 후드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달아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의자인 호시카와라는 사람은 창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내다봤더니만 주차장에 피해자인 츠키시마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서 전화로 나가노 연경과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하나야마라는 사람으로 방 안에 있는 TV를 헤드폰 끼고 보느라 아무것도 몰랐는데 유튜버 동료들이 방으로 찾아와서 알려준 덕분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과 피해자가 굳이 이 호텔에 모인 이유는 유튜브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용의자들의 증언을 들은 뒤 코난은 주차장에 CCTV를 보러 갔습니다. CCTV를 보니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혼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후드를 쓴 인물을 처음 봤을 땐 표정이 누그러졌다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범인에게 가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격을 당하면서도 몇 번이나 현의 경계선을 확인했고 몇 번 맞더니 그렇게 현의 경계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공명은 왜 피해자가 현의 경계선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야마무라가 빤히 보더니 옛날 자신의 소꿉친구였던 모로우시 히로미츠라는 친구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명형사에게 성을 물어봤고 공명형사는 자신의 성이 모로우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대답에 야마무라는 혹시 히로미츠와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고 공명형사는 히로미츠는 자신의 동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야마무라는 이렇게 히로미츠의 친형을 보자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히로미츠와 야마무라는 같이 비밀기지도 만들고 가면 야이바라는 히어로물도 보고 그랬는데 그 야이바를 보면서 같이 어른이 되면 정의의 사도가 되자고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야마무라는 경찰이 된 거였죠. 아무튼 야마무라는 공명에게 히로미츠의 근황을 물었는데 히로미츠는 지금 경찰관을 관두고 연락이 안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야마무라는 좀 아쉽긴 했지만 공명에게 그래도 혹시나 히로미츠에게 연락이 오거든 자신이 보고 싶어 하니까 연락달란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뒤 다시 사건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범인은 양말에 무언가 단단한 물건을 넣어서 피해자를 해친 것 같고 그 물건을 쌌던 양말은 남아있지만 안에 있던 단단한 물건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CCTV를 본 결과 피해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호텔 숙소 쪽을 계속 힐끗거리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 장면을 보아 아마 피해자는 숙소에 있는 자신의 유튜버 동료 3명 중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으니 코난과 경찰 일행은 용의자 3명의 방을 조사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미란 여자의 방을 조사해봤고 그 방을 조사하며 CCTV에서 유미가 창밖을 바라보는 그림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유튜버 일행들에게 치즈란 지인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후 두 번째로 호시카와란 여자에게 찾아가서 치즈란 인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치즈란 인물은 5년 전 이들이 구한 인물인데 5년 전 운전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긴 자동차를 우연히 이 4명의 유튜버들이 발견했고 치즈를 구출한 직후 차가 추락해서 차 안에 있던 치즈의 모치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즈를 구출한 뒤 치즈와 친해져서 5명이서 함께 지내게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번 주 피해자인 츠키시마 집에서 치즈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고 생일 파티를 위해 장보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치즈가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난 마지막으로 하나야마라는 남자에게 찾아갔고 그 남자에게서 저번 주에 있었던 치즈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걸 더 듣게 됩니다. 그렇게 치즈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건 이후 피해자인 치키시마가 좀 수상해져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건에 대한 모든 걸 들은 뒤 코난과 경찰 일행은 잠시 밥을 먹으러 갔고, 밥을 먹으러 가서 야마무라에게 피해자가 어떤 자세로 죽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그 피해자의 자세에 대한 걸 들은 뒤 공명 야마토 그리고 코난은 피해자가 다잉 메시지로 범인의 이름을 남겼다는 걸 깨닫게 됐고, 용의자 3명을 한자리로 불러 몹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다가 마지막 유미란 인간의 알리바이는 확실하지 않다는 걸 말해줬죠. 앞서 유미가 사건 당시 CCTV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유미의 그림자가 비춰졌다고 해서 알리바이를 증명한 것 같았지만 사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해 그림자를 사람처럼 만드는 트릭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트릭이 밝혀지자 유미란 여자는 피해자를 죽인 흉기는 어딨냐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야마토는 우에하라 유이 형사의 머리를 풀게 만들었고, 이렇게 여자가 똥머리를 하려면 머리가 길어야 하는데 당신이 저번 달 온천에 갔을 때 찍은 사진 속 머리는 어깨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 지금처럼 커다란 똥머리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유미의 똥머리 속에 양말 속에 들어갔던 단단한 흉기인 중량 밴드를 숨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유미는 이렇게 범행이 밝혀지자 범행 동기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미는 치즈의 복수를 위해 이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5년 전 이들이 치즈를 구했을 당시 공개된 영상에선 치즈를 구한 뒤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떨어져서 치즈의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치즈를 구하고 난 뒤에도 시간이 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인 치키시마가 지금 바로 구하지 말고 119가 왔을 때 구해내는 게 어떨까 라고 하면서 119 도착 직전에 기적의 구출국을 연출하면 조회수가 터질 테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하며 구출한 시간을 지연시켰고, 이런 정신나간 행동의 결과 치즈의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은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저번주 치즈의 생일 파티날 치즈가 치키시마의 컴퓨터를 보던 중 이 영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다 본 치즈는 분노해서 치키시마에게 이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자 치키시마는 안 된다고 하며 치즈와 계단이 있는 데서 다투게 됐고, 그러다가 치즈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진 거였죠. 유미는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는 치키시마를 이 호텔의 주차장을 불러서 따로 얘기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치키시마를 만난 뒤 흠씬 두들겨 패죽인 거였습니다. 유미는 이렇게 말하고는 흉기만 발견 안 됐으면 안 들켰을 건데 아쉽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몸으로 범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손목시계와 벨트의 잠금쇠를 일부러 보여준 뒤 부츠를 X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걸 한자와 기호로 치환하면 입구자와 날일자 2개 그리고 X자가 되죠. 이 4개를 세로로 늘어놓고 정중앙을 현 경계선으로 관통하면 나카타 유미란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네요. 일본어하고 한자를 잘 몰라서 뭐 그냥 그렇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신한 다잉 메시지를 만들 시간이 있으면 그냥 등 뒤에다가 피로 글씨를 써놓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종료된 뒤 야마무라는 문득 5-6년 전에 너희 집으로 갈게 라는 엽서가 왔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야마무라는 이 엽서를 보고 그날 집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은 공명의사는 히로미치와 야마무라가 어릴 적 만들었다는 비밀기지에 가보자고 말했고, 그 비밀기지에 가서 히로미치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나도 경찰이 되었어 미사오 라는 말이 적혀있었죠. 야마무라 미사오는 이 메시지를 본 뒤 살짝 눈물을 흘리며 이런 히로미치가 왜 경찰을 관둬버린 걸까 라는 말을 중얼거렸고, 그 말에 공명은 히로미치는 사실 경찰관을 관두지 않았다고 아마 경시청 공안부에 배속되는 바람에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경찰을 관둔 걸로 꾸며놓은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무라는 다시 표정이 밝아지며 히로미치는 어딘가에서 정의의 사도로 활약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명은 그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야마무라를 위로해줬습니다. 사실 공명은 예전에 히로미치의 물품을 정리하며 히로미치의 부서진 핸드폰을 봐버렸기 때문에 히로미치가 죽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히로미치의 어릴 적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였죠. 이렇게 한편으론 아련한 에피소드 군마와 나가노 경기의 유체라는 에피소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좀 일본어와 관련이 많은 에피소드를 다뤄봤습니다. 도중도중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이용해 별과 달이라는 유튜브 채널 언급도 나오고 경화수월이라는 유튜브 채널 언급도 나오는데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생략을 했네요. 솔직히 블리치를 재밌게 본 입장으로서 경화수월은 어떻게든 언급하면서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아마 코난 보시는 분들은 블리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